5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던 소요시간이 3시간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더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기차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노선은 전라선입니다. 익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주, 남원, 순천, 여수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전주, 순천, 여수 쪽으로 가는 이용객이 이 열차를 이용하는데 운행 횟수가 광주, 목포 방향의 호남선에 비해서 많지 않아 주말에는 호남선보다 더 열차 예매하기 힘든 노선이기도 합니다. 현재 용산역을 기준으로 여수 엑스포역까지는 약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부산, 목포가 2시간 초중반에 끊는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운행 소요 시간이 긴데 약 30년 전인 1993년에는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장 빠른 새마을호 열차가 무려 5시간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라선은 속도가 빨라졌는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다른 KTX 노선에 비해 운행 소요 시간이 긴지, 마지막으로 전라선 KTX의 운행 소요 시간은 빨라질 수 있는지입니다. 원래 전라선은 1914년 이리역, 지금의 익산역에서 전주역으로 향하는 협계철도로 개통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929년에는 표준궤로 개교하고 남쪽으로 순차적으로 개통했습니다. 이때 이 노선의 이름은 경전 북부선이었습니다. 한편 순천에서 여수항 구간은 원래 광여선 구간 중 일부였으나 이를 매수하여 보수, 1937년에 전라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익산에서 여수항 구간이 완전 개통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전라선 전주 시내에 있는 기찻길은 지도와 같이 전주 시내 내부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철도가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외곽으로 이전되었는데 현 위치로 이전한 것은 1981년이었습니다. 드라마 25, 21 촬영지로 알려진 한벽터널과 북전주선은 전주 시내를 통과했던 이 기찻길의 흔적이었습니다. 전라선은 원래 단선이었고 굉장히 구불구불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야가 많은 호남선 쪽에 비해서 전라선 쪽은 산이 많아 고갯길을 올라가야 하는 구간이 많았고 이 구간에서는 열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선형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철도 노선이 많지만 전라선은 일찍이 철도 개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광양제철소의 확장 공사 등을 통해 화물 수송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라선의 직선화 계획은 단계별로 198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였습니다. 1993년 당시 우리나라 최고 등급의 열차였던 새마을호 열차는 서울역에서 여수역을 약 5시간 40분 만에 달렸습니다. 한편 전라선의 복선화는 1990년대 들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리역에서 임실역, 금지역에서 압록역, 구례구역에서 동순천역 구간이 1999년에 완공된 데 이어서 임실역에서 금지역, 압록역에서 구례구역 구간의 복선화도 2004년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선형이 직선화되면서 운행 소요 시간도 단축될 것 같았지만 2006년 당시 새마을호 시간표를 살펴보면 5시간에서 5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어 그렇게 많이 단축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익산역에서 여수역 구간은 3시간 5분 정도에서 2시간 22분으로 약 40분 정도나 단축되었지만 그 사이 새마을호 열차 정차역이 더 많아져서 전라선 구간에서 단축한 소요 시간을 다른 역 정차로 인해 깎아먹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KTX가 개통하였지만 아직 전라선은 KTX가 다닐 수 있게 전철화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KTX가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라선의 전철화 사업은 200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를 대비하기 위해 그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2011년 10월 전라선 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완료됨에 따라 이 구간에도 KTX의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통 당시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는 KTX는 왕복 5회 다녔고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소요시간은 약 3시간 40분이었습니다. 새마을호가 다니던 5시간 시절보다는 소요시간을 크게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느낌이었는데 그 이유는 전라선 구간은 복선 전철화되었지만 최고속도는 KTX 최고속도의 절반 정도인 시속 150km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익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는 KTX가 운행을 하지만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와 비교하였을 때 최고속도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선의 고속화 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2011년 준고속화 사업이 확정되어서 2012년에는 일부 구간의 최고속도가 시속 230km로 증속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시속 230km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때 시간 단축이 이루어졌어도 3시간 30분 정도로 크게 단축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라선 KTX의 운행 소요 시간이 3시간 정도로 단축된 것은 2015년 호남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였습니다. 그 이전 전라선 KTX는 익산역에서 다시 호남선을 타고 서대전역으로 간 다음 고속선을 이용해야 했는데 호남 고속선 개통과 함께 익산역에서 바로 오송역까지 고속선을 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여기서 소요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을 오가는 대부분의 열차는 이 호남 고속선을 따라 운행하여 3시간 정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열차는 2015년 이전처럼 여전히 서대전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톡으로 조회 시 서대전 경유 표시가 뜨는 열차가 호남 고속선 개통 이전 경로, 즉 우회하는 열차이며 이 열차의 소요시간은 그래서 종전과 비슷한 3시간 30분 정도로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전라선에는 상당히 많은 기차역이 더 이상 기차가 정차하지 않게 되었다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사실 전라선에는 이렇게 많은 기차역들이 있었습니다. 직선화되는 과정에서 기차역이 이설되어 역 위치가 이용하기 불편한 곳으로 옮겨진 사례도 있고 도로교통의 발달로 기차 이용객의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전라선 내 작은 기차역들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현재 익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여객열차가 정차하는 역은 단 11개 역이며 이 중 무궁화호 열차만 정차하는 역은 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역들은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가 모두 정차하는 역이어서 열차 시간표를 살펴보면 KTX와 무궁화호 열차를 살펴볼 때 정차역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 5시간 30분 정도나 걸리던 전라선 구간은 복선화와 직선화로 선로가 곱게 펴지고 전철화와 일부 구간의 준고속화, 호남 고속선의 개통으로 이제 3시간까지 단축되었는데 그래도 뭔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여전히 받는 노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라선 구간의 준고속화가 이루어졌어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익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KTX는 약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려서 ITX 새마을에 비해서 고작 5분 정도 빠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라선의 고속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는 전라선 고속화에 대한 대안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현재 전라선을 활용하되 직선화시키는 안이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약 25분 정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경부선, 호남선과 마찬가지로 아예 전용 고속선을 설치하는 안입니다. 소요시간은 약 53분 정도가 단축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 초반까지도 달릴 수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앞서 소개한 2개의 안 중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굴곡이 많은 구간만을 직선화시키는 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즉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현재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소요시간이 2시간 중반까지는 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계획 중인 노선이고 이 사업의 추진이 확정될지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완공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여수까지 5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던 시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줄여서 3시간까지 줄이게 된 과정 그리고 2시간대 단축 가능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2시간대 단축은 아직까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